공탁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전이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공탁법은 공탁의 절차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공탁법은 단순히 법률 전문가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탁법의 본질은 채무자가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등의 법적 의무를 공탁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탁법 조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탁법 총칙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탁 절차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2장 공탁 절차는 공탁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공탁된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외국인 형사공탁 등 공탁이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3장은 공탁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구제 방법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탁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법적 장치임을 의미합니다. 즉, 공탁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내용은 공탁금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며 법적 제도적 통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탁금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익적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공탁법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단순한 사법행정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탁법 45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과 제3채무자의 공탁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탁 의무란 무엇일까요? 제3채무자란 쉽게 말해 채권자가 돈을 받을 대상,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제3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법원은 이 돈을 누구에게 먼저 줘야 할지 모르니 제3채무자는 법원에 돈을 맡기세요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탁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주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공탁 청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즉, 공탁하지 않으면 같은 돈을 두 번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이중지급 위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 청구를 받고도 공탁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자 가압류 해제를 위해 해방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요구하는 공탁이 아니므로 공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하지 않으면 공탁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가 남으며 해방 공탁으로 다른 채권자가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탁 청구한 채권자도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배당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민사집행 절차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 의무와 이중지급 위험, 채권자의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